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은행가, 증권주, 금융주들이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은행과 금융주는 꼭 사야 된다. 왜? 은행주는 배당률이 높고 또 지수가 떨어져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라서 은행과 금융주들은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때마다 수혜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연말 배당 시즌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는 은행주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말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모션만 취해도 미국의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도 JP 모건이라던가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5%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인 트래블러스 역시 1.36% 상승이 나왔으며 워렌 버핏 아저씨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플러스 0.84%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반면에 기업은행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기업은행을 매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을 지금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연말 배당 시즌을 대비해서 미리 사두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연말에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무려 13%가 올랐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상승률이 0.5에서 1%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13%가 나온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금융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왜 금융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질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배당받으러 잠깐 금융주들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전에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 규제까지 해서 배당 역시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역시 막은 은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은행주의 악재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은행주를 사기보다는 은행주를 던지고 있죠. 또한 확진자가 3,000명 돌파했던 게 바로 지난달이었죠. 또 정부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은행주와 금융주에 배당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를 매수하기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배당받으러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물려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영상을 통해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같은 섹터의 주식이라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3년 동안 120%가 올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의 주식이 마이너스 15%를 찍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주가만 비교해봐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55달러짜리 주식이 150달러가 돼버린 반면에 3년 전에 애플 관련 주식인 BH 같은 경우에는 29,250원이었는데 지금은 18,200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미국 주식에서 하는 게 더 좋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은행주도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8월 30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주가를 보시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잠깐 터져도 두세 달간의 조정을 주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다리19 때 127달러였던 골드만삭스의 주식이 지금은 414달러입니다. 4배가량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금융주들을 보세요. 2019년도에 배당받으러 잠깐 기업은행을 매수했다? 그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짜자잔 11,250원. 2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아직까지 물려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최저점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배당 시즌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격이 $225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애플처럼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미국의 은행주나 금융주를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 배당 시즌에 매수를 했으면은 1년 동안 가격이 약 2배가량 상승하면서 $225가 $415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분기별 배당이 나왔죠. 그런데 한국의 기업은행을 매수했다? 2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10%가 빠지면서 22,250원짜리가 11,25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 배당도 아니고 일반 배당인데 배당 제한까지 걸렸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업은행을 2년 전에 사실 분들은 그냥 적금 들은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제가 BH의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한 번씩 찍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19,750원은 돌파 못했지만 중간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버티면은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올려줘서 희망 고문을 줘요. 근데 결국 버티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희망 고문만 하고 훨씬 더 잔혹하게 주가를 찍어 누릅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버티지 못할 때까지 찍어 누르고 진짜 개미들이 다 털리면은 그때서야 주가를 빵 올립니다. 제가 실제로 SK 하이닉스를 6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6년. 평단가 26,500원. 처음 매수했을 때 2011년도에 평단가 26,5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도 26,5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정말 웃긴 게 4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가 단 4개월 만에 주가가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주가가 5만원 이상 올랐으면은 약간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야지 어떻게 주가를 제자리로 돌리냐. 26,500원이 아니라 25,650원까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38,000원까지 올리고 2018년도에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보냈다가 다시 주가를 이렇게 5만원으로 보내버리는데 이거를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 그러면은 평단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단이 약간 높지만 그래도 계좌에 플러스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5년 동안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평단이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5천만 원이야.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 근데 불과 4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5년 동안 장기 투자한 돈이 전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500만 원 찍혀있어 봐봐. 그리고 동시간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세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열이 안 받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달러였던 주식이 10배가 올랐어요. 10배. 34불까지 올랐어. 34불. 그 뜻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샀다라면은 플러스 5천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5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조정이 왔어요. 이렇게 반도체 수급난이 막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다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3달러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거의 안 돼 있었고 HTS라던가 그런 걸로 매매도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같은 섹터인데도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항상 주식을 볼 때 저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2021년도 1월 달에 이걸 샀었으면은 지금 은행주로 몇 배를 먹었겠느냐.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맨날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라 뭐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10년 전에 주가랑 비교해보면은 마이너스 50%입니다. 근데 왜 이 밑에 저점에서 지금 기준의 주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홈슬라 무슨 1년에 100% 200% 올랐다. 정말 대박이다. 왜 기준을 여기로 잡냐고. 얘는 10년 전에 3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주식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남북 정상회담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소 끌고 북한에다 소 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35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기업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은행의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들만 보셔도 이 12,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배당 받으러 들어갔던 분들이 많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잠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본전이자 나갈까 말까 막 고민하면은 요런 데서 조정을 주면서 휙 빼버려. 그리고 또 다시 본전 오면 나갈까 말까 막 했는데 안 나가. 그럼 다시 조정 주고 쑥 내려가고 배당이 여러분 완료가 되면은 배당락이 생기면서 주가가 또 빠지면서 결국 본전 왔을 때 그냥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나갈 걸 하면서 크게 후회하시는 분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은행주라던가 금융주를 사실 거면은 미국 금융주를 사세요. 한국 은행주들은 분명히 지난번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 고점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위에서 공매도를 친 다음에 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하락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번 고점에서 탈출 안 하시거나 혹은 이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2년 전에 은행주에 물리신 분들과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이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란 게 제가 앞에 영상을 찍은 날이 10월 26일이었거든요. 이날 12,000원을 돌파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11월 21일인데 와, 주가를 보시면은 상승하긴커녕 한 달 내내 횡보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11월 26일 날 저 고점에서 모든 증권사에서 이렇게 은행주를 추천했었는데 추천하자마자 저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이제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금융주를 사시거나 혹은 은행주를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의 금융주를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주들은 너무 위험한 자리네요.